그러니까 모두 채용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세액 계산한 걸 봤더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8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이 세금 신고를 한번 계산을 정확하게 해봤더니 23만 원 환급하라고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 볼 거는 제가 며칠 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진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640만 명에게 모두 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환급 받겠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건데 오늘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대폭 개선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까지 추가해서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 채용 서비스를 한다 그랬어요. 이 모두 채용 서비스가 뭐냐면 간단해요. 이 영세사업자나 세무 경험이 많지 않아요. 말 그대로 세무사 쓰면 수임료 들어가니까 국세청에서 공짜로 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 채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 서면으로 발송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하신 분들이 한둘씩 나오고 있어요. 이건 간단해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거나 손택스 모바일 웹으로, 그 다음에 ARS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전부 다 마무리되고, 모두 채용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신고 안내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화면 단순하게 개선을 해서 소규모 자영업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그 다음에 주택 임대소득자, 그 다음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총 640만 명에게 모두 채용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참 편안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정말 많은 권유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지금 사항을 저는 이제 5월 달에 세무사니까 이 신고 자체를 이제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한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찍어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 자체 내 이 모두 채용 서비스에서 모든 거를 지금 다 이제 이렇게 파악하고 연결해주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이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박모 씨입니다. 저희 이제 고객분이시고 모두 채용 납부로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이렇게 배너가 딱 뜹니다. 맞춤형 신고 안내 배너가 떠요. 그래서 모두 체험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해서 얘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분이 이제 그러면 어떤 사업자냐 이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분은 신고 안내 유형이 모두 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자가 있어요. 프리랜서 소득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로 내가 장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정말 간단하게만 장부를 만들어도 되고, 두 번째로 추계신고, 말 그대로 내가 장부도 없어요. 그럼 추정해서 계산할 때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단순경비율이라는 걸 적용을 받아요. 이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에서 30%의 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기준경비율일 때는 당신은 이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코드마다 다릅니다. 코드마다 다른데 기준경비율은 10%에서 30%를 본인이 경비 쓴 걸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경비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었으면 기준 경비율이 20%라고 하면은 200만 원은 경비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제도고요. 이게 단순 경비율이면 아주 유리해요. 단순 경비율은 그 경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대부분 몇 프로 정도 되냐면 한 60% 정도 내외가 돼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 때 이 장부 대상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단순 경비율이다라고 단순 경비율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60%인 600만 원은 경비를 입증하지 않으셔도 이 정도 경비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이 아주 높아서 세금 낼 게 아주 적거든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모두 체험 서비스를 받았던 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제 간단한 입력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모두 체험 서비스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쭉쭉쭉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요. 기본 사항 안내해주고 핵심은 이거죠. 종합소득금액. 그러니까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이걸 다 합쳐봤더니 이분의 이제 종합소득금액은 얼마냐면
7,146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소득공제를 계산하고 과세표준 나오고 산출세액에다가 세액공제 적용해서 쭉쭉쭉 계산을 해봤더니 원천징수 낸 것도 있으니까, 원천징수는 뭐죠? 매달 근로소득 할 때마다 원천징수 떼가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3.3%를 떼가죠. 그 금액을 합쳤더니 706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의 세액을 다 계산했더니 888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한 18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라고 모두 체험 서비스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의아했죠.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안내문이 다 있어요. 보시게 되면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경우는 신고서를 수정해서 직접 제출하셔야 돼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두 체험 서비스가 무조건 지금 이제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서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만 작성을 한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 이게 과하게 나왔거나 뭔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직접 신고하십시오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국세청의 잘못도 아니고 납세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결국은 정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근로소득에서는 경비로 되고 사업소득에서 또 따로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 그런들, 그리고 소득공제도 마찬가지, 여기서 더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챙겨서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를 하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파악한 자료로는 우선 이 정도의 정보량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18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선생님이 이게 과하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직접 신고를 더 찾아봐서 더 납부하시란 얘기예요. 그 부분을 꼭 염려하셔야 돼요. 국세청이 뭐 날강도 같은 놈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발. 왜냐면 국세청은 있는 정보 그대로를 최대한 알려드린 거예요. 오히려 이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우선은 지금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지 못했을 때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더 챙겨서 내년에 세금을 내게 될 때 내가 더 이런 것들을 챙겼을 때 말 그대로 공제도 더 받을 수 있고 환급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여기 홈택스에 대고 욕을 하는 거, 저는 그거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국세청이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전 봐요. 자, 어찌되었던 이제 국세청 모두 체험 서비스는 182만 원을 내게끔 지금 나왔어요. 자, 이제 이 정보를 알고 계시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갖가지 공제나 이런 것들을 더 챙기실 게 있었어요, 이분은. 근데 그 부분들을 안 챙겼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금액은 똑같아요. 71467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핵심적으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봤더니 이 지금 많은 표본을 제가 다 보진 않아서 그 표본에 대한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분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저희 하지 않습니까? 그때 냈었던 서류가 100% 완벽하게 내지 않으셨어요. 기본 서류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내니까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공제들에 대한 것들의 요건을 연말정산 때 반영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고된 것만 가지고 있다가 그 연말정산 내역을 5월 달에 합쳐서 알려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분은 공제 챙길 것들이 더 있어서, 앞서 봤었던 공제는 100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700만 원 정도로 공제 액수를 좀 더 높게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출세액이 그대로 나왔고,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액 공제는 86만 5천 원. 여기서는 얼마죠? 52만 원. 거의 기본 공제만 적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적용을 더 받았어요. 이것저것 적용의 공제를 난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저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본인이 충분히 신고서에 반영을 하신 거죠.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신고서에 이제 투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정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앞서는 888만 원이었지만 여기서는 683만 원이 나온 거예요. 683만 원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은 똑같죠. 706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환급이 나오게 된 경우예요. 23만 원 정도 환급이 나오게 된 경우죠.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세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아니면 하다못해 세무사님들에게 맡겨서 이런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서, 간단하잖아요. 근로랑 그 다음에 지금 사업소득이 합쳐진 케이스를 지금 하나 다뤄봤을 뿐인데, 이 모두 체험 서비스가 내가 결국은 예전에 신고했던 내역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해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빼먹은 게 있거나 더 챙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제발 더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내가 모두 체험 서비스를 막 무조건 이렇게 이거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신고한 내역이 결국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두 체험 서비스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내가 챙길 게 있으면 더 챙겨서 직접 본인의 환급액을 본인의 권리를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데 이제 정신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 조금이라도 내서 5월 5일 내일부터는 연휴잖아요. 연휴 때 이런 것들 좀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챙겨보신 다음에 본인의 낼 수 있는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으면 절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